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낸드로이드로 발매가 된 요시노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4년 5월, 가격은 4,200엔입니다. 특징적인 큰 귀는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후드와 코트를 제거한 전용 상반신 파츠로 교체하여 원피스 차림 또한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등장 작품 데이터 어라이브 설명 보도록 하죠. 수수께끼의 생명체 정령의 출현으로 일어난 대참사 공간진이 발생하고 약 30년이 지난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령과 교섭하여 세계와 정령 모두 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이츠카 시도는 정령들과 데이트하여 정령의 힘을 봉인하고 정령들을 구하게 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요시노 설명 보도록 하죠. 제2의 정령으로 13에서 14세 정도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머리카락과 창옥색 눈동자를 가지며 왼손에는 안대를 붙인 코믹한 디자인의 토끼 인형을 끼고 있죠. 매우 얌전한 성격으로 AST의 공격을 받아도 전혀 반격하지 않고 항상 도망치기 때문에 현계 수는 많지만 비교적 위험도가 작은 정령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낸드로이드로 발매가 된 데이터 어라이브의 요시노 피규어입니다. 일단 패키지 자체는 일반적인 낸드로이드 제품에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전방도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제품 모습 사진으로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넘버는 395번. 형태 자체는 크게 특별할 것은 없는 통상적인 낸드로이드 패키지 형태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여러가지 제품들의 공식 포즈들,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뒷면의 모습도 마찬가지 여러가지 공식 포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물을 꺼내보도록 하죠. 자, 구성 자체는 심플합니다. 피규어 소체와 교체용 옵션 파츠, 얼굴과 상반신, 팔다리, 그리고 헤드 파츠 일부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단촐한 구성들이 일단 보여지고 있군요. 자, 그럼 이제 내용물을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어라이브의 정령 요시노 낸드로이드 제품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였던 이런 캐릭터 특성상 낸드로이드 특유의 프로포션이 적용됐을 때 상당히 귀여운 면모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본의 원작의 캐릭터 역시 귀여운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낸드로이드로서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캐릭터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낸드로이드 특유의 좀 덥대대한 이러한 얼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느낌은 원작의 느낌을 상당히 잘 반영한 귀여운 면모로서는 잘 어울리는 조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다란 토끼귀 형상을 가지고 있는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정장 모습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머리카락의 조형이라든지 전반적인 귀여운 면모는 상당히 충실하게 반영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후드의 토끼 같은 경우에는 가동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각도, 방향 등을 조절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의상 표현 역시 상당히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이 원피스를 입고 있고 겉옷 재킷을 입고 있는 특유의 이러한 복장 재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손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소매가 상당히 커서 손이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러니까 소매를 좀 걷지 않는 이상 손이 그대로 덮여 있는 이 큰 소매자락의 표현도 상당히 충실하게 또 재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장화 형상의 이러한 신발 표현까지도 충실하게 다 반영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낸드로이드 요시노 의상 뒤쪽에는 이제 꼬리가 달려 있는데, 요 파츠입니다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매우 작습니다. 연결 조인트 부분이 끄트머리 살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사이즈가 매우 작기 때문에 끼우는 데 있어서 좀 스무스하게 끼워지면 좋겠지만 이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서 보풀복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끼우는데 상당히 애를 먹게 되네요. 힘줘서 끼우기도 힘들고 힘을 잘못 줬다가는 부러질 것 같고, 참 끼우기 애매한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위치가 베이스 조인트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고 거슬리는 위치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원래 재현도를 위해서라면 꼬리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한데,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딱히 없어도 뭐 크게 위화감은 없는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나쁘지는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 도색 상태에 관해서는 일단 색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매되었던 제품을 구매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세월을 좀 많이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색감에 있어서 약간 좀 색이 좀 바래 보이는 경향이 조금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색감은 조금 연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색이 좀 더 바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원래 제품에서도 기본적인 색감은 조금 연한 편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색깔 배합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 편인데, 도색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슈가 있었다고 하면은 발매 초기 당시에 도색이 좀 이염이 된다던가, 예를 들어서 흰색이나 뭐 볼이라든지 요 흰색이라든지 다른 의상 부분이라든지 마찰이 쉬운 부분에 색깔이 묻어나온 현상이 좀 많이 보인다던가, 이러한 문제가 조금 많이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제품을 구하실 경우엔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마감 상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쁜 편은 아닌데, 후드의 요 앞면 부분이라든지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도색이 조금씩 삐져나간다던가 겉면이 좀 잘 다듬어지지 못한 이러한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낸드로이드 제품에서도 어느 정도 종종 보이는 이러한 한계의 포인트는 이 제품에서도 충실하게 또 그대로 또 답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눈에 거슬릴 정도로 심하게 도색 미스 포인트라든지 이러한 정도는 없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보시면은 크게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구성 옵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교체용 얼굴 파츠입니다. 자, 일단 기본 얼굴 파츠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외에도 교체할 수 있는 얼굴 파츠가 두 가지가 구성이 됩니다. 한쪽은 좀 약간 눈물을 그렁그렁 하고 있는 이러한 얼굴 표정과, 한쪽은 약간 패닉을 일으킨 듯한 이러한 얼굴 표정 두 가지가 구성이 되는데, 뭐 울고 있은 이러한 얼굴 표정도 얼굴 표정이지만 요 패닉을 일으키고 있는 얼굴 표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낸드로이드 제품에다가 충분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얼굴 파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크게 당황하고 있을 때라든지 이런 걸로 연출하기 딱 좋아 보이는 이러한 얼굴 파츠, 물론 극 중에서도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만 다른 제품에도 충분히 활용성이 높아 보이는 얼굴 파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체용 헤드 파츠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뒷머리 파츠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것은 낸드로이드 요시노 같은 경우에 이제 후드 부분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후드가 분리가 가능하고요. 앞머리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 후드 파츠와 별개로 따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후드 부분을 제거하고 앞머리 파츠를 이제 다시 재결합을 시켜주는 것으로 후드를 쓰고 있지 않는 모습의 요시노의 모습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재킷을 제거하고 이제 원피스 모습을 재현할 때 이렇게 헤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앞서 언급했었던 원피스 차림을 재현하기 위한 교체용 상반신 파츠가 구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하반신 파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앉아있는 포즈라든지 이런 특수한 포즈를 취하는 용도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포즈라기보다는 이제 의상의 재현도를 위해서 하반신이 아니라 상반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를 제외는, 후드는 이제 파츠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이 재킷 같은 경우에는 상반신에 일체화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재킷이 없는 상반신으로서 아예 따로 파츠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가슴 아래쪽 부분을 교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머리 부분을 따로 또 끼워서 활용할 수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낸드로이드에서 각종 포즈를 위해 사용하는 교체용 파츠입니다. 이제 구부려져 있는 팔꿈치를 구부린 좌우 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리 쪽도 역시 포즈를 위해서 무릎을 구부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리가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고 이 무릎을 구부린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장화라든지 다리 조형에 있어서는 좌우 구분은 없기 때문에 뭐 혼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다리 각도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시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요시농이죠. 손에 끼고 있는 이 퍼펫, 이 인형 요시농.
조형 자체는 상당히 잘 따라왔습니다. 특유의 안대를 하고 있는 이 토끼 인형의 모습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손 파츠를 제거하고 손 대신 끼워줌으로써 손 인형의 모습으로서 다시 재현할 수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 팔까지 움직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팔은 가동이 되지 않고 머리 정도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손 파츠에는 이제 작은 토끼 같은 형상이 보여지는데,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더니만 요시노의 정령 자드키엘의 모습을 축소한 형태로서 미니미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손에 올리고 있는 형상의 손 파츠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손 파츠를 조합해서 포즈 재현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하늘색 클리어로 되어 있는 정체불명의 베이스 파츠가 하나가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극중에 나왔었던 이 물 엉덩이에서 이제 뛰어댕기는 요시노의 모습을 재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제품의 공식 사진에도 그러한 느낌의 포징으로서 연출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별다른 구성은 없습니다. 그냥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이제 살짝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파문이 이제 물 파문이 이제 퍼지는 듯한 해당 조형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해당 포즈를 취하실 때 베이스랑 같이 조합을 해서 각도라든지 연출을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베이스 사용을 하지 않고 피규어를 이 랜드로이드로 올려놓으실 경우에는 이 베이스 자체로는 일체 고정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냥 끽해봐요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요 정도 뿐이기 때문에 세워두실 때는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랜드로이드 3x3 사이즈 기본 베이스 똑같이 사용합니다. 조인트는 등 쪽에 연결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조금 예전 최근 것과 좀 다르다고 한다면 안쪽으로 좀 깊숙이 좀 꼽힌다라는 점, 뭐 요 정도가 있을 뿐, 베이스 자체는 일반적인 랜드로이드 베이스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공식 포즈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이후에 다른 공식 포즈들과 연계라 그래야 될까, 진행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이 원피스 차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피스 차림에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패닉을 일으킨 해당 표정을 조합한 요 포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반신 파츠 교체와 얼굴 표정 파츠만 잘 활용하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형태이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이러한 느낌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체형 얼굴 표정하고 후드를 벗은 이 원피스 차림의 상반신 파츠를 조합해서 간단하게 재현해 볼 수가 있는 포즈라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따지자면 팔 각도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몸체를 좀 틀으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략 구성을 간단하게 바꿔서 연출할 수가 있는 포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이 해당 표정이 좀 여러 가지로 임팩트가 좀 강한 표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좀 울먹이고 있는 표정을 사용한 해당 포즈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후드를 뒤집어 씌운 모습에다가 표정만 잘 바꿔주고 손 구성만 좀 따라가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포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다시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대략 이러한 느낌으로 따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각도 조절, 고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팔 교체 해주고 얼굴 표정으로서 간단하게 따라해 볼 수 있는 표정이라고 생각은 되네요. 일단 재현하는 입장에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또 포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해볼 거는 자드키엘하고 요시농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포즈로서 가보도록 하죠. 뭐 기본 얼굴 표정 구성에다가 이제 양 팔 부분만 요시농하고 이 자드키엘 파츠를 활용해서 포즈를 재현하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이러한 느낌으로 따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좌우 손에 각각 요시농이나 자드키에 둘 다 갖다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연출해 볼 수 있는 포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 파츠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편팔과 이제 구부리고 있는 팔, 이 정도랑 상당히 좀 제약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일단 등장 모습을 여러 가지로 재현할 수가 있는 옵션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구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특히나 이 자드키에 같은 경우에 너무 미니미하게 나오기는 해서 조금 아쉽다면 아쉽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 요시농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임팩트가 또 상당히 잘 나왔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낸도로이드로 발매가 된 요시노 살펴봤습니다. 참 간만에 꺼내보는 제품이기도 하네요. 일단 캐릭터의 귀여운 면모는 잘 구현이 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교체용 상반신이나 요시농, 표정 파츠 등 캐릭터성을 상당히 잘 살린 구성으로 되어 있죠. 출시 초기에 도색이 이염된다라든지 짜잘한 문제 언급이 많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구하신다던가 아니면 미개봉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확인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상의 꼬리 부분이 끼우기가 좀 불편한 형태이기도 하고, 파츠들의 고정성이 또 제품에 따라서 복불복이긴 하겠지만 좀 많이 안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헐거운 포인트가 좀 은근히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제품에서도 다 그런 것인지는 확인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일부 조인트들의 고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일단 생각보다는 상당히 귀엽게 잘 나왔고, 캐릭터적인 포인트는 상당히 잘 살린 제품이기 때문에 팬으로서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만족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모로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버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